경기도 동두천 피역단지 내에 위치한 가죽 공장. 도축장에서 갓 벗긴 가죽 원피가 이제 막 도착했다. 오늘 입고된 양은 15톤. 모두 국내산 소가죽이다. 원피는 보통 들어올 때 운반하는 동안 썩거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염장을 해서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하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염장된 가죽에 또 소금을 뿌리는 작업자. 그걸 왜 다시 덮어요? 원래 이 가죽을 이렇게 소금으로 염장을 쫙 시켜야 그 제품이 잘 나오죠.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원피 수급이 어려운 만큼 더욱 꼼꼼히 염장을 한다. 요즘처럼 국내산 원피량이 부족할 경우 그 수요는 수입소로 메우게 된다. 하역 작업이 끝나자 다음 공정을 위해 곧바로 작업장으로 향하는 작업자. 먼저 생가죽에 묻은 오물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입구 높이만 2m에 달하는 대형 드럼통 안에 넣고 하루 동안 돌려준다. 한 번에 넣는 양과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 운반부터 원피 입수까지 모두 지게차 운전자의 몫이다. 여기는 300매, 말하자면 3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인데 비교적 가죽 면적이 적은 돼지나 양의 경우 1000장 이상까지도 작업 가능한 가죽 가공 전용 장비다. 바로 이때 갑자기 분주해진 작업장 안. 바리케이트까지 총동원해 입구를 막기 시작하는데 나? 네. 지금 이거 터뜨리려고 준비하는 거지. 단단한 새망치를 들고 대기 중인 기술자도 있다. 중요한 임무를 띈 듯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쇠망치는 패들 입구를 열기 위한 것. 조심스레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연 후 몸을 피하는데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수백 장의 가죽. 작업장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버릴 만큼 엄청난 양인 것이다. 마치 수해 현장이 떠오르는 듯 놀랍고도 충격적인 장면. 이들에겐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작업이다. 순간의 방침이 작업자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물하고 가죽에 있는 힘이 얼만데 그리고 또 물짝이 밑에 있으니까 또 엄청 세지. 한 10톤 정도. 한 번에 쏟아지는데. 300여 장의 가죽이 물을 먹은 상태로 쏟아내다 보니 수압 또한 세진 것. 하루 사이에도 수차례의 물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작업장은 말을 새가 없다. 그래서 업자들 사이에 가죽 원피 공장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거 물파티. 말하자면 물파티. 물로 일하니까 물로. 물파티. 저 이과 가면 이과는 마른 파티. 방금 전 가죽을 쏟아냈던 패들 안으로 들어가는 명확정 작업자. 채 꺼내지 못한 가죽을 직접 꺼내기 위해서인데 빨리 와. 이거 큰일 나고 돌아가면 이거 자동이야, 자동 여기. 이거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돌아가면 큰일 나. 자동이라서 안 돼. 여기 지금. 빨리 나와. 특히 소가죽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들은 가운데 대형 날개가 특징이다.
세탁기와 같이 중심에서 저어주는 힘으로 그 어떤 공정도 손쉽게 마칠 수 있다. 털까지 벗기는 거예요. 털까지. 지금 털 달렸잖아. 털. 그 털. 그거까지 저것처럼 알이같이 매끄럼하게 여기서 그것까지 해서 만들어야 돼. 세탁 작업을 통해 가죽 안쪽에 붙어있던 이물질과 염분까지 깨끗이 빠진 상태. 이로 인해 생긴 오폐수 처리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으로 가죽 공장에선 꼭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다음 공정에 앞서 한 장 한 장 가죽을 쌓는 작업자들. 이 작업도 만만치가 않다. 이건 한 40kg. 네? 한 40kg. 40kg요? 마른 상태에선 가죽 한 장당 20kg이던 무게가 세탁 후엔 무려 2배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쌓는 방식은 3인 1조로 무작정 쌓는 것 같지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 그냥 끌어다 주는 것 같아도 그게 틀린 거야. 뭐가 틀려요? 이쪽은 꼬리, 이건 대가리. 대가리 쪽에는 이 주름이 많잖아, 목. 동물의 몸에서 가죽만 통째로 벗겨내기 때문에 신체 부위를 짐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요령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털 하나, 조직 하나까지 동물의 성질을 그대로 띠고 있는 가죽. 동물성 조직을 섬유 조직으로 바꾸는 이른바 가죽 가공 기술에 수많은 공정과 세밀한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 공정 준비를 위해 명학정 작업자가 약품실을 찾았다. 이걸로 저거 만든 거야, 저거. 털이 하나도 없었어, 이걸로. 가죽 깊이 박힌 털을 제거할 때 쓰는 화공약품. 유화소다와 석회가루다. 이거 맞았다면 게 머리 하나도 안 나. 말하자면. 사람도요? 어? 사람도요? 아, 사람이랑 불가라 머리털을 털이 많은 이거 한 주먹 빼서 한번 묻혀볼까 잠깐만. 털 안 나보라 머리털어. 내가 묻혀가지고 조금 빼가지고 넣어가지고 깔짝깔짝 하잖아. 털 하나도 안 나보라. 그럼 되게 독한 거네요. 독하지. 이게 다 화공약 쓰는데. 가죽의 성질을 섬유로 바꾸는 공정 대부분에선 인체에 치명적인 화공약품이 쓰인다.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10여 가지까지. 그 위력은 소량의 양만으로도 옷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정도. 유화소다와 석회는 회전 과정 속에서 가죽 속까지 침투하는데 지방을 제거하는 동시에 모공을 넓혀줄 뿐 아니라 털을 녹여주게 된다. 투입하는 약품의 양은 가죽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번 공정은 지갑, 구두, 핸드백 등에 쓰이는 비교적 단단한 가죽. 옷 만드는 데 쓰이는 가죽보다 적은 양을 사용한다. 양은 적어도 그 위력은 대단하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약이 들어가서 털이 녹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 석회는 가죽이 그 사이사이 탈모 분용으로 사이사이 들어가서 가죽이 부드럽게 잘 만들어지게 해서 넣는 거고. 털을 없애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리는 공정.
때문에 총 5대의 패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중 한 패들에서 작업이 끝났다. 이틀 전 유화소다와 석회를 넣고 탈모 작업을 한 패들. 결과가 궁금하지만 당장 다가가 확인할 수 없는 작업자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사람 하나도 없잖아. 터뜨린 쪽에는. 여기 딱 걸로 터뜨린 걸로 싹 피해버려야지. 탈모 공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독한 약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배수가 우선이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가죽. 탈모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배 이상 불어야 하는 가죽 두께도 적당하다. 뒤에 작업하기 좋게 모트는 뭐에 기름 잘라주고. 각 공정의 마지막은 언제나 다음 작업자들을 위한 배려로 마무리가 되는데 일일이 가죽의 가장자리를 잘라 다음 공정의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한다. 이 또한 버리는 법이 없다. 저 가지고 개껌 만들고 저 우리네 먹는 약 같은 거 그거 저 캡 그거 만드는 거. 하루 종일 독한 약품 그리고 가죽과 씨름하는 이들. 남모를 애로사항도 많다.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지 이제. 약품 냄새. 근데 이제 우리네는 오래돼가지고 그런 걸 못 느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서는 뭐 버스나 전철 탄다 그러면은 몸에 냄새가 배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그런 건 있어. 독한 화공약품 때문에 장화, 앞치마, 장갑은 이들의 필수품. 그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있다. 여름에 더울 때도 그거 다 끼고 해야 돼. 그 땀으로 그냥 막 아주 죽을 쓰는 거지. 땀으로 여름에는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하니까 옷도 못 입고 반바지도 못 입고 반바지를 어떻게 입어? 앞치마 차요 앞치마. 앞치마죠 앞치마. 그것도 저 이렇게 딱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더울 땐 더욱 덥고 추울 땐 더욱 추운 작업 환경.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패들에서의 작업이 모두 끝나면 쉴 틈 없이 곧바로 기계 공정으로 투입되는 이들. 두껍게 불린 가죽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 면층하고 덕구하고 두 발로 갈리는 거요. 어떻게 잘렸는지 밀어놨던 가죽을 다시 빼내 잠시 확인시켜주는 작업자. 이게 반이 이렇게 뽀개지잖아 지금. 이게 뽀개지잖아 지금. 여기 지금 한 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은 유나하고 한 장은 유나가잖아. 잘려지는 가죽 중 위쪽으로 운반되는 가죽은 피부에 해당하는 가죽으로 천연 가죽 본연의 섬세한 주름이 곧 경쟁력인 고급 가죽 재킷이나 여성용 지갑 등 고가 제품의 소재로 쓰인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잘려져 나오는 가죽은 쓰이는 용도가 또 다르다. 거기 있는 쪽, 거기 살 있는 쪽. 그럼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운동화 이런 거 만들고, 하고 잘 이런 쇼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지.
윗면보다 질긴 가죽의 특성을 살려 내구성이 필요한 운동화나 소파 등에 주로 쓰인다. 계속되는 가죽 절개 작업. 기계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공정이 아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손가락 들어가면 손가락이 쪼개진다고. 일단 칼날 있잖아, 칼날. 여기 돌아가잖아, 이게. 이 앞에 있는 칼날이야, 이게. 여기 돌아가잖아, 칼날이. 이게 칼날이야, 이게. 그럼, 칼날이지. 칼날이면 이거 돌아가지, 이거 돌아가지, 맞 돌아가니까 칼날 가운데서 가지고 땡기면 물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 아래 우리 로라가 돌아가잖아.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못 해버려, 위험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다치신 분이 많지, 옛날에는. 옛날에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손이 완전 병실 내다시피 철단 내고. 칼날이 지나는 곳이 바로 가죽을 밀어넣는 입구. 일일이 손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두꺼운 가죽이 들어갈 수 없기에 그만큼 사고율이 높은 것인데, 절단의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가죽 가공 기술자. 이들이 있어 질 좋은 가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내를 가득 메운 열기. 100도에 달하는 고열 스테인리스 열판에 가죽을 말리는 진공 건조실이다. 진공 상태와 열을 이용한 건조 방식은 가공 단계에서 생긴 구김까지 펴주는 건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곳은 가죽이 원단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곳, 원단 심사 파트다. 면 뜨는 거, 면뜸, 그다음에 이제 등급 선별. 등급 선별. 예, 등급이 이제 아주 나쁜 거는 일로 빼고, 좋은 거는 일로 빼고. 이런 스카나 찐득이 자국 같은 게 쫙 깔려 있으면 그걸 다 빼야 돼, 분양을 다. 가죽의 층이 분리돼 생기는 이른바 면뜸 현상. 그리고 각종 상처와 피부병으로 인한 결함 등 상태도 다양하다. 옛날에 비해서 이제 방목을 많이 해요. 가둬놓고 왜 우리에다 가둬놓고 키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방목 수들이 많기 때문에 철조망 같은데 긁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스카예요, 스카. 웬만한 경력 없인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결함. 30년 경력의 전문가라면 가능하다. 선별 과정에서 흠집이 발견된 가죽은 모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가죽의 종류와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여기가 다 와요. 뭐 양가죽도 오고 사슴 가죽도 오고. 밋밋한 가죽에 화려한 변화를 주는 비밀은 바로 이 철제 경판. 내일 찾아가지고 내일. 이 판이 뭐예요? 이거요? 근데 여기 이걸 엠보판이에요. 여기다 이제 찍는 거예요. 여기다 저걸 걸어서 열로 이제 누르는 거예요. 열하고 압으로. 가죽을요? 예. 오늘 들어온 주문은 여성용 지갑과 가방. 원단은 소가죽이다. 엠보싱판을 부착한 프레스 기계에 원단을 넣고 빼내자 10초도 안 돼 변신한 가죽. 시중에 파는 가죽 지갑 벨트 다 이렇게 무늬 찍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악어면 악어, 뭐 뱀이면 뱀 이런 거 진짜 그 껍데기 그냥 쓰는 거 없어요. 음각과 양각을 새긴 철제 경판으로 가죽 표면을 눌러주기만 하면 악어 무늬뿐 아니라 기하학적 무늬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가죽 자체가 좀 지저분한 가죽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찍으면은 그 무늬로 이제 그런 걸 없애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악어나 뱀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살라 그러면은
이걸 다 잡아야 되잖아요. 가격도 워낙 비싸고. 가죽의 결함을 갖춰줌과 동시에 소비자의 취향, 기호에 따라 표현 가능한 다양한 무늬들. 무려 3천여 가지나 된다. 하지만 전 공정이 고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계절 선풍기는 필수. 자체에서 열이 한 100도 올라가니까 열로 하는 거 이게 엄청 뜨거워 지금 여기 만져보면 열로 여름에는 고열이 있어요. 여기서 뜨거운 게 툭 나오더라고요. 사계절 내내 더위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작업. 하지만 국내 유일의 기술력과 전문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이들은 오늘 또 작업대에 오른다. 가죽에 특정한 무늬를 새기듯 가죽에 부분적으로 특정한 색을 입히는 기술도 있다. 이른바 가죽 프린트 작업. 램보는 단순하게 이제 음하고 양각을 내기 위한 작업이고, 이 프린트 작업은 컬러를 내는 작업이죠. 컬러. 작업장 한 켠을 독차지한 수십 개의 롤러. 도장을 파는 원리로 롤러 동판마다 각기 다른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구렁이가 됐던 뭐 호랭이 무늬가 됐던 코끼리 무늬가 됐던 어떤 모양이든 다 여기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가죽에다 입히면 되는 거죠. 그 모양 그대로. 염료대에 롤러를 장착하는 기술자. 이곳에서 사용하는 염료는 일반 염료와는 달리 끈끈한 점액질로 된 것. 염료대와 롤러 사이로 원단을 밀어넣으면 무늬를 판 곳마다 염료가 묻어 찍힌다. 무늬를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그 종류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뱀피 문양 하나도 색임 기술에 따라 구렁이, 작은 뱀 무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또 개발을 해가지고 더 좋은 약품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국내 순수 기술력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염색 기술자들. 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세계를 빛내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가죽 제품 중 누구나 한 번쯤 지녀봤거나 가져보기를 꿈꾼 제품이 있다면 아마도 가죽 구두일 것이다. 이곳은 켤레당 30만 원을 웃도는 소가죽 구두 제작이 한창인 수제화 공장. 각 공정마다 최고의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 공정 하나하나 섬세함이 요구되는 수제화는 특히 고가의 가죽 원단을 사용할 경우 분량이 곧 큰 손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창하고 신발에 붙는 거 이제 압축을 해요. 수제화 공정에서 유일하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마무리 공정. 구두 밑창과 굽을 잇는 작업이 끝나자 드디어 완성된 구두. 누군가의 발이 될 한 켤레의 구두가 완성되기까지 무수한 공정을 거치고 땀 흘린 이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경기도 동두천 내 피역 단지.
공장 안으로 생가죽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이곳은 30여 년 동안 가죽을 가공한 공장. 돈피요. 돼지요? 네. 여기 꽤 무거운가 봐요. 이건 돈피 중에도 큰 거요. 일본에서 들여온 대형 돈피로 가죽 곳곳에서 작은 알갱이들이 발견된다. 염친 거예요, 염친 거.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쳐갖고 들어온다. 방부제랑 같이 약을 소독을 해갖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가공하는 원피는 국내산을 포함한 수입산 돼지 가죽으로 돈피 원단을 만들어낸다. 생피를 시작해가지고 크롬 작업까지 유성을 여기서 4일 공정을 하는 거예요. 동물성 조직을 식물성 조직으로 바꾸는 가죽 가공은 회전식 드럼통에서 모두 이뤄진다. 이때 쇠막대를 꺼내 드럼에 설치하는 김영호 기술자. 그러니까 이거는 앞쪽에 일단 무게가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더 밑에 내려오지 말라고 다치는 거고. 이어서 29년 경력의 선배 기술자가 지게차를 타고 드럼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불안한 듯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김영호 기술자. 작업대에 오른 모습이 위태롭기만 하다. 가만히 서 있어. 저 생각보다 꽤 높네요. 높지? 됐어. 앞으로. 작업 지점은 지상에서부터 3m 떨어진 거리. 맨몸으로 투입구에 간신히 매달린 불안한 모습. 추락의 위험 속에서 가죽 천장을 모두 넣어야 한다. 물에다 넣으면은 이제 불어나잖아. 그래야지 모든 약이 침투가 되잖아. 이게 저 마른 상태에서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갓 도축한 상태로 들어오는 국산 돼지 가죽일 경우 분리는 생략된다. 그래서 수입한 돼지 가죽은 작업이 더 까다롭다. 조심해. 부대기 먹는. 부대기 먹기 싫으면 조심을 하고. 구더기요? 이제 튀어 이제. 구더기가 있어요. 구대기 아니야 이게. 튀잖아, 이제 번쩍번쩍 튀지. 구더기가 있다는 건 가죽이 썩고 있다는 증거. 가죽 가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잠시 후 약 1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나자 그제야 마음 놓고 허리를 펴는 박충식 기술자. 면역이 돼가지고 저거지. 근데 그걸 못 이기는 사람은 헛격질 나오고 그래서 못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이제 버티는데 못 버티는 사람들은 한나절도 못하고 도망가. 29년을 매일같이 가죽의 누린내를 맡다 보니 악취쯤 이젠 익숙하다는 박충식 기술자. 자신에겐 자랑스러운 일이 남들에겐 기피 대상인 것이 안타깝다. 아예 안 오고 삼사. 여기 40, 50대, 40대 후반 몇 명 되고 거의 50대도 몇 명 안 되고.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이어지는 작업. 비닐 앞치마부터 챙겨 입는다. 물이 튀니까 젖으면은 착 쳐가잖아. 그러니까는 기술자 모두 준비를 단단히 하는데 제작진에게도 주의를 준다. 물 튀어요, 물. 잠시 후 회전을 멈춘 드럼통이
털이 모두 뽑힌 가죽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순간 작업장은 화공약품 냄새로 뒤덮였다. 4일 전 넣은 원피로 전혀 달라진 모습이다.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공정을 여기서 합니다. 보통 동물의 가죽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아래 층을 제거한 가운데 진피층이 우리가 쓰는 가죽 제품의 재료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돼지 가죽은 친근하지 않은 소재. 하지만 가죽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종류 중 하나가 바로 돼지 가죽이다. 활용도로 치면 소가죽에 맞먹을 정도다. 조직이 질겨 투박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모공이 커서 통기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돼지가 모공이 커요. 부피는 모공이 짙고요. 그러면 돼지피는 어디 이거 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잠바 만드는데 신발 안에 여러 가지 만들죠. 글러브도 만들어요. 야구 글러브도 만들어요. 강한 조직의 장점을 살린 야구 글러브, 넓은 모공의 특징을 살려 통기성을 요하는 운동화나 레깅스에 접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4일간의 공정을 마치고 나온 가죽. 기술자들의 정성과 땀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원피 가공이 끝났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바닥 곳곳에 흩어진 가죽들을 일일이 주워 담아야 한다. 10대의 드럼에서 하루 한 차례씩만 쏟아져도 실로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힘든데 와서 이러겠어? 채 빠져나오지 못한 가죽을 꺼내기 위해 드럼 안으로 들어간 후배 기술자. 드럼 안은 성인 10명이 들어가도 넉넉할 만큼 공간이 넓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은 곳곳에 박힌 말뚝. 드럼이 회전할 때 가죽이 한 곳으로 뭉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야 약품이 가죽에 골고루 먹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이게 또 밀어지니까 두 번. 공간은 넓고 입구는 좁아 채 빠져나오지 못한 가죽이 나온다는 것. 하지만 옛날 가죽 가공 방식에 비하면 드럼의 발명은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와 같은 현대식 가공법이 등장하기 전 옛날 방식 그대로 가죽을 다루는 이가 있다. 바로 전통 북전수자 김간식 장인이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죽을 다룰 줄 모르면 북을 만들 수 없었던 그 옛날. 북 장인이셨던 할아버지로부터 가죽 가공법을 전수받았다. 회전식 기계 장비에 화공약품을 넣어 털을 빼고 가죽을 깎는 것이 현대식 가공법이라면 그에 비해 장인은 오물 제거부터 가죽 깎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손으로 한다. 또 숫도 하나 썼네. 숫도. 직접 깎은 대패에 칼날을 끼워 넣는 장인. 이어서 숫돌에 칼을 갈기 시작한다. 이거는 이제 가죽을 이제 그 엉덩이 부분, 배 부분, 머리 부분이 다 틀립니다. 표면이 맑도록 가죽을 깎아줘야 되죠. 가죽에 보면은 막 이런 기름 덩어리, 살 덩어리가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가죽 안쪽의 지방층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위마다 다른 가죽의 두께를 맞추는 작업. 가죽에 흠집이 나지 않게 깎는 비결이 있다.
칼날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습니다. 반듯하면 이게 깎이지가 않고 기역자로 꺾는 거거든요. 정말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가죽 깎기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째는 연장 만드는 거, 깎는 대패를 만드는 거하고 깎는 작업, 이것을 사라진다 얘기죠. 점차 자취를 감춰가는 전통 가공법. 그 기술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게 장인의 바람이다. 지방층이 완전히 제거된 가죽. 하루 동안 볕에 말린다. 북에 메울 가죽을 재단하는 김간식 장인. 재단한 가죽은 다시 한번 햇볕에 건조시켜 수분을 완벽하게 없애준다. 그래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죽이 완성된다. 그런데 기계가 쓰이는 공정도 있다.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벤치 앞 당겨주고 못을 박았는데 이제 나름대로 가죽을 더 팽창해주기 위해서 기계를 고안해서 제작을 한 거죠. 가공 이후의 공정만큼은 직접 제작한 기계로 작업을 이어가는데 원하는 북소리가 나올 때까지 가죽 누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팽창이 되는 거죠. 마침내 원하는 소리를 얻은 듯한 장인. 마저 작업을 끝내고 북을 완성한다. 다시 찾은 돈피 공장. 혼자 작업 중인 할아버지. 가죽업계에 몸담은 지 50년이 된 권희덕 기술자다. 61년대 1월 17일 날 육풍 피업 입사. 그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는 가죽 제품이나 뭐 이런 게 되게 활발했다고요? 소가죽. 돈 걸어맞지 뭐 그때냐. 네? 돈 걸어맞어 다 그런 거야. (1980년대) 중반 의류와 신발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국내 피역 공장. 당시 우리나라 소가죽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 그로부터 30년. 옛 영화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제도약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 대모를 하고 일단은 카레라 그래가지고 석회를 빼고 그다음에 산을 넣고 pH에 맞춰요. 소금 넣고 개미산, 황산을 넣고 pH를 맞춘 다음에 그럼 올해로 경력 20년이 된 김영호 기술자. 올해 나이 50이 가깝지만 그는 여전히 막내다. 젊은 사람들이 좀처럼 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위험하고도 복잡한 공정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생긴 영광의 상처도 있다. 한 달이나 더 튀면은 물로 얼른 닦아야 돼. 이렇게 조금 튀어도 그 상처가 한 보름은 갈걸. 보름. 튄 자국이. 피부에 조금만 닿아도 화상을 입힐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황사. 위험한 화공약품을 다뤄야 하는 건 그가 처음 입사할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다. 한창 가공이 진행 중인 드럼 앞에 선 김영호 기술자. 리트머스 시험지를
물이 새는 드럼 가까이 대보는데 이러면은 크롬을 넣으면 돼. 이 판을 맞춘다고 되어 있잖아요. 황산을 아까 3kg 추가하니까 딱 맞잖아. 이러면은 크롬을 넣으면 돼. 가죽을 가공할 때 산도 체크는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 가죽의 성질을 바꾸는 크롬을 넣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불에 안 타고 상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크롬. 화학자 못지않은 전문 지식을 막힘없이 줄줄 풀어놓는 김영호 기술자. 가죽 가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이다.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우린 그냥 정확한 체크를 하고 pH나 뭐 온도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수세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되는 거야. 그거를 경험상으로 안 돼. 마지막 공정을 앞두고 약품 크롬이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인지 물 온도를 맞추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잠시 후 완성된 가죽이 나왔다. 털을 제거하고 남이시라 그러는데 이제 크롬 작업이 끝난 거죠. 이제 아무리 오래 두어도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 섬유의 상태가 된 것이다. 1차 가공을 끝낸 가죽이 도착한 곳. 작업자마다 기계와 마주한 상태. 온몸을 사용해 기계 속으로 가죽을 밀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데 CM라고 있잖아요. CM식으로 털이 한씩 나오는 그게 없어요. 그냥 유리같이 흔들하니 그렇게 나와버려요. 저기서. 가죽 한 장에서도 목, 엉덩이, 다리 등 가죽 부위별로 제각각인 두께를 맞추는 작업이다. 기계는 일정하니 한 번 맞춰놓으면은 기계가 알아서 그 미리수만 맞춰가지고 그냥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하우라 해야 되나, 자꾸 하다 보니까 가죽이 잘못 나오면은 다시 깎을 수도 있는 거고, 두꺼워지면은 내가 맞춰서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도 가죽 세공은 작업자가 직접 만지면서 느낀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밀한 작업인 것이다. 작업자의 몸에서 발견한 가죽 앞치마.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시? 이거는 지금 냉면을 섞고 있으니까 이 가죽에 섞여서 그러니까 조금씩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냥 오래 쓰면 여기도 이렇게 빵꾸가 나요. 이게 내가 한 5년 정도, 5, 6년 썼을 때 이것도 건피예요. 네. 작업자마다 하나씩 허리에 착용한 돼지가죽 앞치마. 모두 앞치마를 한다는 이유가 있다. 기계로 빨려 들어가는 가죽의 속도를 앞치마와의 마찰로 조절하는 것인데 가죽 만지는 기술자다운 현명함이 느껴진다. 두께를 맞추는 작업이 끝나면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 가죽 전체에 색을 입히는 염색 작업이다.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염료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다. 가죽의 원단 위에 수만 가지의 색을 입히는 작업은 그때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남겨놓아야 한다. 주먹구기 싫어하면 하루에 7가지, 10가지 색상을 맞추는데 나중에 기억을 못하죠. 원단 전체를 도장하기 전에 꼭 샘플로 색을 맞춰봐야 하는데 천연 가죽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섬유 회사들 이런 데 가면 다 컴퓨터 시스템이 많이 돼 있잖아. 다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돼 있잖아. 근데 가죽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 손이 안 가면 안 돼. 가죽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작업을 통해 화려한 색으로 변신한 가죽. 작업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경기도 고양시 칠피공예가 박성규 명장의 작업실이다. 칠피는 한국 전통 가죽공예. 이게 거북이 등 쪽이에요. 가죽 표면을 조금 갈아주자. 거북이 등껍질이 금세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보물을 꺼내듯 신기한 가죽들을 하나둘 꺼내놓는 박성규 명장. 어가죽도 가죽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궁 안에 12공방에서만 사용하고 궁에서 안에서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국세를 넣어놓는 국세암. 국세암은 어가죽 중에서도 권위를 상징하는 상어 가죽으로 만들어지곤 했다. (100년도) 넘은 조선시대 가죽 갑옷 또한 가죽의 577에 만든 것. 바로 그때 무언가 들고 나타난 박성규 명장. 칠피공예에서 방부와 방수의 역할을 하는 생옷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인은 옷 그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확 가려웠고 진물이 생기고 막 패이고 그래 긁으니까.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접하다 보니 이미 면역력이 생긴 상태다. 생옷과 찹쌀풀을 섞어 만든 천연 접착제를 상어 가죽 안쪽에 꼼꼼히 바르는 명장. 이어서 나무 상자에 가죽을 이어붙이는데 상어 가죽은 울퉁불퉁한 가죽 표면을 갈아 모양을 내는 게 작업의 핵심이다. 칠피공예에서도 까다로운 공정에 속한다. 나무도 보호하고 갈라진다든가 틀어진다든가 하는 것도 방지하고. 가죽 작업이 끝나면 다음은 옷을 칠할 차례. 털이 강한 붓이 필요하다. 이게 다 임모요. 기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 칼락으로 만들고. 임모는 칠하는 힘이 좋아 끈적끈적한 옷칠뿐 아니라 가죽에 색을 입힐 때도 제격이다. 칠피공예의 시작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맥이 끊긴 상태로 박성규 명장만이 유일하게 전통을 잇고 있다. 가죽공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이 됐고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만이 가죽에다가 옷을 하는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없어요. 가죽에 옷을 칠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한국 고유의 가죽 기술을 알리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다. 시험 공장하면은
지저분하고. 근데 막상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닌 사람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직업이니까 최대한 100%는 못 가도 좋은 가족을 만들어야 돼. 내가 아는 만큼은 만들어야 돼. 그런 생각하잖아. 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많이 잘 나가면 좋은 거지 뭐. 예전처럼. 옛날 같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된 기술 가죽 가구. 원시적인 작업 방식으로 인해 고된 작업의 연속이지만 질 좋은 가죽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가죽 산업을 지키는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가죽 기술자들이다.